개정 노조법은 노조의 활동과 권한을 강화하는 데에만 치중하고 이에 상응하는 기업의 대항 수단은 보완하지 않아서 심각한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당 노동 행위 제도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핵심 제도인 만큼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체 근로가 인정되고 있지 않는데 미국에서는 대체 근로가 인정되는 전형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업이 이루어지면은 사용자는 조업권이 있기 때문에 대체 근로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를 쓰게 되는데 이것도 경제적 파업이냐 아니면 부당노동인 파업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경제적 파업의 대표적인 게 단체 교섭 사항, 예를 들면 임금을 올려다, 근로시간을 줄여다 이런 게 경제적 파업이고요. 그 다음 부당노동 행위는 이따가 또 소개해 드리겠지만 교섭 대표 노조가 페어한 그런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부당노동 행위에 뭐 단체 교섭을 거부한다든가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부당노동 행위 파업이 되겠는데 어쨌거나 경제적 파업이나 부당노동 행위 파업으로 이 결혼이 생기면은 대체 근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경제적 파업인 경우에 대체 근로자를 신규 채용을 하게 되면 그 포스트가 메워지기 때문에 파업이 끝나고도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당노동 행위성 파업인 경우는 파업이 종료되고 원직 복귀를 요구하는 경우는 회사가 원직 복귀를 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태까지 와서 이제 부당노동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결론은 이제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문제점이 뭐 내용 그 현행법은 다 알고 계시니까 문제점이 뭔가라는 부분에 관련해서 노동위원회 규제명령 이행에 따른 처벌과 별도의 형사처벌에서 이중처벌의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노사 대등성을 제외하고 노조의 현장에서 보면은 주로 이제 이 얘기를 경영에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무분별한 고소, 고발, 진정 이런 걸로 해서 소모적인 분쟁을 초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노조 측의 무리한 요구나 행위, 또 사측의 무리한 대응 원천적을 최소화시키는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또 부당노동행위 명령에 따른 원상회복이 사실은 처벌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원상회복이 하는 것으로서도 부당노동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일본에서 원상회복을 하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처벌이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처벌은 좀 과잉 규제가 아닌가. 노동조합 관련해서 부당노동이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해서 결론은 이제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내용도 결국은 노사 간에 있어서의 힘의 균형 회복 이것들이 대선한 노사 관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도한 요구를 수용하고도 견딜 수 있는 대기업 공기업은 임금 근로 조건을 노동조합 보장 수준이 과도하게 계속 높아져만 갑니다. 근데 그럴 여력이 없는 소기업 민간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 대기업과의 근로 조건의 격차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직화되고 실력을 과도하게 행사한 사업자에게 과도한 임금으로 이제 보장해줬으니까 경영이 어려워진 대기업 공기업은 이걸 어디로 전가시키냐?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민간기업에 전가를 시키죠. 그러니까 민간기업의 납품 단가와 용역 단가가 과도하게 낮아지니까 어떻게 되는가? 근로수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화의 과정에서 노동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사상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민주화의 변화, 또 노사 균형 발전의 변화가 있다면 이런 복지노조 제도의 도입에 따른 어떤 그 형사처벌 조항의 삭제라든가 또 원상회복주의로 가는 부분, 또 더 나아가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주는 부분들이 시대의 변화에 맞게 인정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부당노동의 주체성 확대 주장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당노동의 제도는 헌법에 보장한 노동상권 기본권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노동조합 측의 부당 노동행위는 아예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여러 다수 견해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미국의 경우에는 왜 부당 노동행위 경우에 주체를 노동조합에도 열어두고 있느냐? 그 이유는 이정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미국은 헌법에서 노동 3권을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런 이유로 부당 노동행위 제도가 구체화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그 헌법에서 노동 3권을 규정을 하고 있는 일본은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만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우리 회사들이 정당하게 징계를 하거나 일반적인 노무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노동조합들은 계속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다라는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고, 어떤 자신들의 요구사항이나 다른 목적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현상들이 더욱 심해지는 것은 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최근에 자꾸 실형이 나오고 기업의 관리자나 아니면 기업의 오너까지도 실형을 받거나 아니면 구속되거나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더욱더 노동계에서는 이런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헌법 33조 1항에 그게 노동기본권의 주체가 누구예요? 근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주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모든 나라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기본권의 주체는 근로자가, 그 근로자가 노동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노동조합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노동기본권은 노동조합만을 통한 게 아닙니다. 아이로 협약이 그거 아니에요? 아이로 87호 협약이 뭡니까? 노동조합만의 어떤 결사의 자유입니까? 결사의 자유는 다양하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